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무례한 사람에 대한 영리한 대응법 15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거의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무례한 행동을 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가족 모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어느 곳이든 무례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든지 시간을 갖고 무례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같이 무례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들에게 대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올바르게 대응하면 훨씬 발전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례한 사람들을 다루는 몇 가지 영리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시 시간을 갖고 올바른 대응 방식을 생각하세요. 잠시 멈추고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논쟁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하지만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이거나 특히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대응 방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갖고 나에게 무례한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관계를 끝낼 것인지부터 마음속에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접 눈을 바라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눈을 피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대응 방식에 복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절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시선을 유지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그들의 무례함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소를 지으세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거나 비열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웃는 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허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도록 속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미소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은 스스로 냉정함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들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무례한 사람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이미 과열된 상황에 기름을 더할 뿐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자제력을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냥 상대방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낮고 차분하며 단조로운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무례한 사람이 숨을 쉴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말하면 그들은 오히려 당황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흥분한 상태의 부정적인 반응이 아닌 나 스스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기보다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통제력을 갖고 주체적인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문제를 더 잘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죠. 반응이 아닌 대응하는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잠시 무례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들과 공감함으로써 여러분은 종종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의견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여러분이 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례할 때 스스로 자책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행동을 촉발시킨 이유가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그들의 행동은 여러분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현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무례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알려드린 방법으로 단호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7번째, 문제의 정면으로 접근하세요. 특정인의 무례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침착하게 여러분이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실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대화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며 여러분의 직설적인 물음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8번째, 객관적으로 무례함을 분석하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했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무례함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함을 알게 되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드문 경우이지만 무례한 행동 뒤에 이유가 있는 경우 문제를 숨기는 대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공통점을 찾으세요. 무례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많은 거부감과 부담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관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화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례한 발언이 습관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상처받지 마세요.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침묵할 때, 말해야 할 때, 또는 관계를 이어갈지, 단절할지 여부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결정하세요. 10번째, 성숙한 관점을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무례한 행동을 처리하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친절하게 죽여라라는 오래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대응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례함을 무시하고 친절하게 대응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례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무례함을 정당화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무례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면 분노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재치와 유머를 사용하세요. 무례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응의 재치와 유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격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과 같은 어조로 대답하기를 기대하겠지만 여러분이 유머와 재치를 사용하여 대응하면 그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머를 사용하면 긴장이 완화되고 상대방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12번째, 당신 말이 맞아 라고 말하세요.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대화를 짧게 끝내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대화법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하고 있고 상대방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변화를 강요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무례합니다. 무례함이 습관이 되면 고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더 나은 행동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습관적인 무례함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인 그들의 바보 같은 패턴일 뿐입니다. 무례하게 굴고 싶은 사람을 예에 바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면 그들은 더 나은 행동을 하기는커녕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은 그들의 무례함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바보 같은 행동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14번째, 추악해지기 전에 대화를 끝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존엄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잃을 것 같으면 대화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무례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말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흥분하여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즐길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마십시오. 15번째, 떠나세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무례함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요되거나 화가 나기 시작하면 코멘트 없이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례한 사람이 친구나 가족인 경우 그들과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언어적 또는 감정적으로 학대적인 행동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무례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령을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무례한 사람들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유쾌하고 당당하게 반응하는 세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게 될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